먼저 제가 위암의 진단과 치료, 최근 증례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임성희 교수님 모셔서 항암 치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K는 오메드, 프로맥 등등의 소화기 상부이장간 약제가 있는 회사이고요. 그 중에서 프로맥은 징크 기반의 위염약인데 다양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나 특히 제 입장에서는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 이후에 프로맥을 사용하였을 때 얼서 힐링의 퀄리티가 좋아진다. 그리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호전된다 라는 데이터가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제입니다. 여하튼 우리 프로맥을 우리 시판하고 있는 SK 세미나에서 강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즐겁게 생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증례인데요. 굉장히 많은 저자 이름이 있는 것처럼 다학제 학회인 대한위암학회, 대한위암학회는 다학제 학회입니다. 외과 선생님들이 많지만 내과 선생님들도 많고요. 종양내과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위암학회 회장이 됐거든요. 회장마저도 내과 의사인 학회가 대한위암학회이고요. 대한위암학회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4번, 5번, 6번이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거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인디케이션입니다. 4번, 5번, 6번 스테이트먼트가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에 대한 내용이고요. 4번은 스탠다드 인디케이션, 5번은 디퍼렌시에이티드 타입의 익스펜디드 인디케이션, 6번은 언디퍼렌시에이티드 타입의 익스펜디드 인디케이션입니다. 따라서 4번은 스탠다드 인디케이션이고요. 2cm 이하의 궤양이 없는 점마감, 요거는 그냥 당연히 ESD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작은 스탠다드 인디케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다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내용은 알고리즘상 줄 하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디퍼렌셜 타입이고 2cm 이하이고 궤양이 없는 경우는 그냥 ESD, 수술이란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ESD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인디케이션은 expanded indication입니다. 읽어보시면 differentiated 타입의 expanded indication은 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evidence는 moderate, recommendation은 strong for인데요. 보시면 differentiated 타입의 expanded indication은 ESD 해도 좋고 수술해도 좋다. 둘 다 직선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6번 스테이트먼트는요, 고민인데요. 이런 경우죠. 37세 남자가 small flat ciliate ring cell carcinoma로 나왔는데 과연 수술을 해야 되겠느냐? 좌장님, 이 37세 남자가 1cm 크기의 ciliate ring cell carcinoma고 이 정도로 플랫한 리전인데요. 선생님 어떤 식으로 추천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병변을 봐서는 이게 시그널 링셀시이긴 합니다만 병변이 뭐 작아 보이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37세라는 좀 젊은 나이를 고려했을 땐 저는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술이 스탠다드 치료인데요. 젊다는 것은 앞으로 오래 살아야 되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위암을 확실하게 없애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앞으로 평생 살아야 하기 때문에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위해서 위를 보호해서 위를 가지고 살도록 해야 된다. 그 긴 인생 동안 고생스럽게 살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는 측면 또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요. 환자하고 논의 끝에 저희는 ESD를 시행하였고요.
최종 병리 결과는 13mm 라미나 프로프리아 캔서고 림프절 전이에 리스크 팩터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헬리코박터가 있는 모양입니다. 림포이드 폴리클이 있고 스캐털드 시그널링 셀이 잘 보이는 이런 타입이었거든요. 그래서 6번 스테이트먼트에 해당하는 미분화 조직형 시그넷이나 푸얼리에 대한 에비던스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에서 국책과제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Erase GC, 위암을 없앤다 라는 약자로 되어 있는 연구이고요. 올해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계획보다는 약간 적지만 그래도 환자 인롤이 잘 되고 있는 편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 내에 인롤이 끝나면 3년 팔로우한 이후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좀 더 에비던스가 많아질 텐데요. 아직은 연구 데이터가 부족해서 컨디셔널 4라는 조건으로 cautiously 해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알고리즘 상에서는 4번은 줄, 5번은 두 개의 줄인 반면 6번은 줄이 위암으로 수술로 향하고 있고요. 여기 점선 컨디셔널 4인데요. 컨디셔널 4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기 싫으면 수술하고 환자랑 잘 디스커션해서 cautiously 하게 ESD를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가이드라인에 언급되어 있음을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요약하면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왔는데 인디케이션 4번, 5번, 6번이고 4번은 스탠다드 컨벤셔널 인디케이션, 5번은 분화형 익스펜디드 인디케이션, 6번은 미분화형 익스펜디드 인디케이션인데 각각 약간의 차별을 두고 적응증이 정리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기위암 증례 2개, 진행형 위암 증례 2개 준비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기위암은 ESD 한 이후에 프로맥을 사용하였을 때 얼서 힐링의 퀄리티와 환자분의 삶의 질의 퀄리티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증례 보겠습니다. 위암, 작은 위암으로 오셨습니다. 작은 위암으로 오셨는데요. 저희가 임상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자가 면역 위험이 많고 특히 위암 환자에서도 많은 것 같다라는 초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KDDW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위암 환자에 대해서 오토 안티바디, 자가 면역 위험에 대한 안티 파레이탈 셀 안티바디를 시어리하게 측정해 보았더니 약 5.3%에서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즉 위암 환자 20명 중에 1명은 자가면역 위험 항체가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자가면역 위험 항체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자가면역 위험인 것은 아니고 자가면역 항체가 없어도 자가면역 위험인 경우가 있으나 단순하게 생각해서 항체 양성자가 자가면역 위험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위암 20명 중에 1명은 오토 이뮨 게스트라이티스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환자가 그 중에 1명입니다. 전 정부에 작은 위암이 있었는데 헬리코박터는 위크 포지티브로 나왔지만 프락시말 스토마기 아트로피는 훨씬 더 심했고요. 튜블러 아데노카시노마 모더레이트 퍼센트 나와서 ESD를 시행하였습니다. 자가항체가 포지티브였던 것입니다. 안티파레탈 셀 안티바디. 스탠다드 방식으로 ESD를 시행하였고요. 최종 병리 결과는 6mm 라미나 프로프리아 캔서 리스크 팩터가 없는 것으로 잘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모더레이트 디퍼런시에이티드 글랜드를 형성하고 글랜드의 그 스테포 하나하나가 약간 톨해 보이는 큐보이달 또는 컬럼나 그 중간 정도 해서 well to moderate 정도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환자가 안티파레탈 셀 안티바디 스트롱 포지티브였거든요. 주변 백그라운드 뮤코자 보니까 글랜드가 있지만 상당히 많은 글랜드가 다 없어져 버린, 글랜드가 꽉 차고 있어야 될 서뮤코자가 뭐랄까 empty
라미나 프로프리아에 거의 가깝게 가지 않았습니까? 오토이뮨 안티바디가 포지티브인 경우이므로 자가면역 위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경우이죠. 그래서 자가면역 위험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서양에서는 제법 유명하고요. 100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몇 명이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노벨상 받은 경우를 보면 퍼니셔스 아네미아 환자에게 소의 간을 드시게 했더니 퍼니셔스 아네미아가 좋아졌다. 아니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쉬운 노벨상이 다 있나 싶지만은 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프레벌런스는 국내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누군가 이걸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암 환자에서 오토 안티바디의 포지티브는 5.3%.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너럴 파퓰레이션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소규모 개업가 선생님 연구에 하면 1%에서 3% 사이일 거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하튼 서양 데이터는 없고 있지만 뭐 비슷하고요. 차이나도 3%, 일본도 1%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오토 안티바디가 있는 거고요. 자가 면역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파리에탈 셀 안티바디가 만들어져서 파리에탈 셀이 망가지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티피컬한 엔도스코픽 파인딩은요. 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헬리코박터에 의한 위축은 전정부부터 시작해서 체부로 옮겨가는 건데요. 오토 안티바디에 의한 위축성 위험은 파리에탈 셀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체부가 먼저 오고 전정부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즉 위축성 위험이 오는 위치가 리버스 되어 있다. 리버스. 그래서 엔트룸은 멀쩡한데 바디가 아트로피가 되어 있는 리버스 에이트로피가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의 티피컬한 소견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이 주제에 대한 별도의 세미나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제너레티브 ATP와 추적 관찰 중에 암이 진단된 경우였습니다. 2020년, 2022년. 물론 리제너레티브 ATP로 나오고 포칼 리전이 있으면 최종 결론은 암인 경우가 15%거든요. 따라서 매우 높기 때문에 팔로우업을 권하는데 환자들이 자꾸 안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우업 권했는데 2년 만에 오셨는데 다행히 아직도 리제너레티브 ATP로 나왔고요. 또다시 팔로우업을 권해서 이제 암이 나왔던 겁니다. 2020년 첫 내시경 조직 검사를 보면은 이제 지금 답을 알고 보면 그래 좀 이상하긴 하고 막 슬라이드가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암이었을 수도 있겠네.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그럴 수 있는 거고요. 2022년 추정 내시경 검사에서는 벌써 이제 안 좋은 소견이 뚜렷하게 나타나 가지고요. 암으로 진단이 되었던 겁니다. ESD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자세한 설명을 하는 거죠. 조직검사에서는 암으로 나왔습니다. ESD 하게 되면 저는 이 정도로 길게 설명합니다. 진료개혁에 ESD 이 세 글자만 쓰시는 교수님도 있고요. 저는 이 정도 설명하고요. 저희 병원에 민병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원래는 짧게 쓰셨는데 저한테 배워가지고요. 저보다 한 2배 정도 길게 씁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길게 환자에게 설명하는 교수 아닌가 싶은데요. 한 줄도 있고 5줄도 있고 2페이지도 있다. 이런 건데 우리 차장님은 어느 정도로 기록을 남기십니까? 제가 혼자 설명하는 거는 한 그림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 장에 들어가는데요. 글씨로 쓰는 건 한 4-5줄 정도 네다섯 줄 표현을 정도. 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저 혼자 또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네. 이제 더블로 해서 실제 이제 퍼미션을 받을 때 담당 펠로우가 가서 네. 이제 퍼미션을 받아서 한 번 더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같은 얼리기슬 캔서가 아님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네. 어렵거나 네. 뎁스가 깊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의 가능성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좀 해서 2번 정도 체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5줄 쓰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딱 평균 정도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줄 쓰시는 분이 있거든. 3글자 EST
줄 정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렇고요. ES전에 많은 환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환자가. 그래서 저는 열심히 타이핑했는데요. 치료받지 않고 재검을 하면 안 됩니까? 암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환자가 재검을 원하신 겁니다. 왜냐? 본인이 증상이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재검 안 합니다. 재검에서 암이 안 나온다고 암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일단 한번 암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드렸고요. 시술 시간은 차이가 많은데 평균 45분입니다. 수면은 진정 내시경을 조금 깊게 하고 있습니다. 전신 마취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전신 마취를 원하시면 전신 마취를 해드리는 교수님도 계시거든요. 교수 변경을 추천합니다. 병실은 왜 병실을 의사한테 물어보는지 알 수 없으나 원무과 얘기하세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주의사항은 이렇게 말씀드려서 날짜는 공정하게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시술은 뭐 스탠다드 방법으로 ESD 하였고요. 최종 병리 결과는 moderate differential adenocarcinoma, 라미나 프로프리아 12mm 해가지고 머스큘라스 무코자까지 닿지 않는, 여기 닿으면은 머스큘라스 무코자까지라고 표시하고요. 닿지 않았으면은 라미나 프로프리아라고 표시하는데 제일 깊은 곳이 요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닿지 않아서 라미나 프로프리아 캔서로 나왔고요. EB 바이러스 포지티브이지만 사실은 EB 바이러스 포지티브고 이러면 나중에 이제 면역 치료하고 이럴 때 좀 도움이 되는데 그거는 진행하는 경우고요. 조기위암에서 EB 바이러스 포지티브면은 뭐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EB 바이러스 어소시에이트 캔서 전체 위암의 한 10% 되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직검사에서 아티피아로 나오고 포칼 리전이 있는 환자는 저희 병원 경험으로는 최소한 3분의 2가 암이고 나머지는 아데노마, 소수는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병리과 의사가 아티피아보다 좀 더 약할 때 주는 텀이 리네더레이팅 아티피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는 팔로우업을 해보면 암이 나오기 때문에 포칼 리전이 있는 아티피아는 암의 가능성을 꼭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진행위암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58세 남자고 매우 큰 위 종양으로 오셨는데요. 매우 큽니다. 매우 크고 잘 내시경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이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뭔가 좀 어글리 루킹한 세포들이 막 이렇게 쉬트처럼 보이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디에도 글랜드 포밍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랜드 포밍이 없으면은 폴리코이시브 카시노마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병리과에서는 폴리 디퍼렌시에이트 튜블라 아데노카시노마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보고 튜블라 아데노카시노마를 주었는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병리의사가 아니니까 여하튼 적어도 분화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분화 조직형 위암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매우 커가지고 CT에서는 AGC2게스나 말리그넌트 기스트나 유로엔도크라인 카시노마일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파서블 페리토니얼 시딩 여기 좀 지저분해서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암으로 오면은요 몇 가지 검사를 하는데 기본 검사는 MLH1, CFB, HER2 이 두 가지가 이제 기본 검사이거든요. 진행성 위암인데 근데 갈수록 많아지고요. 병리과에서 자꾸 추가하고 또 제도가 바뀌면 또 달라지고 그래가지고요. 많이 하는 것들이 PMS, MLH1만 해서 모자라면 PMS2, EB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클라우딩도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볼루맙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점점 추가해가지고요. 저희가 조직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결과를 봤더니 PDL1 포지티브가 나온 거예요. PDL1. 그래서 PDL1 포지티브 나오는데 여러분 뭐 제가 공자님 앞에서 글자 읽어서 미안합니다만 임 선생님 계시긴 합니다만 CPS가 5 이상이면 이제 포지티브인데 25로 스트롱 포지티브 이렇게 나와서 도대체 뭔 말이냐 이제 몰라가지고요. 제가 이제 종양내과에 치료하려고 치료 계획을 했더니 종양내과 선생님께서는 EB 바이러스도 확인하고 PDL도 확인하고 NGS 이제 이걸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실비보험 이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이슈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종양내과 선생님께 질문을 보내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잘 읽어보시면 현재 내시경실에서 위암 조직검사 시 COP2와 MLH1은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기위암, 저희 병원 스타일이죠. 조기위암, 진행성 위암에서 루틴으로 하고 있고요. 진행성 위암인 것 같으면 PDL1 22C3 요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에피토프에 따라서 이게 좀 이름이 다른 것도 있는데요. PDL1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은 이제 옵셔널하게 병리과에서 이제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잘 알려진 유전자 변이도 있으나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유전자 변이도 있고 또 새로운 타겟 몰리큘을 발견을 해가지고 항암 치료해야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NGS도 저희가 가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펠리어티브 퍼스트 라인 테라피는 이제 젤록스, 이 젤록스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젤로다 옥살로플라틴, 요거 이제 우리 매우 익숙한 항암 치료입니다. 왜 익숙하십니까? 아주먼트 세팅으로 쓰는 그 기본약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약 더하기 니볼루맙을 하는 게 이제 위암 가이드라인에 언급되어 있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펠리어티브 세팅인데 보험급여가 되지 않았는데요. 다행히 며칠 전부터 9월 1일부터 보험급여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환자 부담이 한 50만 원 내지 70만 원 되는 NGS가 있거든요. 요거 해보면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타겟 몰리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이제 받아가지고요. 아, 이렇구나. 저희가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들의 변이를 보려면은 이제 티슈, NGS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볼루맙 젤록스는 이제 CPS 5점 이상일 때 이제 하는데, 당시 봄에 받은 답변이라 하반기쯤에 보험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올 9월부터 보험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실비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위암학회 가이드라인 보시면, 펠리에티브 세팅의 위암에서 허투가 포지티브면 트라투즈만 하면 되니까요. 네거티브인 사람 중에 이제 PDL1 CPS 5 이상이면 니볼루맙 더하기 젤록스 요렇게가 아마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고, 폴폭스 이건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떨 때는 폴폭스를 쓰고 어떨 때는 젤록스를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쪽이 이제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로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뮤노세라피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발성 위암입니다. 근데 둘 다 조직검사에서 서뮤코자 림베준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상하다. 이 조직검사는 뮤코자에서 티슈를 얻는 건데 왜 서뮤코자 림베준이 있는 것으로 나올까? 여러분, 위암이 되면 뮤코자가 매우 얇아지는 수가 있거든요. 조직검사 딱 하면 서뮤코자 티슈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는 티슈가 있습니다. 융기된 부분에서만 조직검사하면 뮤코자 리전만 보이겠지만 약간 함몰된 부위에서 조직검사 했을 때 이 조직검사를 병리학적으로 잘 보시면 서뮤코자 티슈가 왕창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인베이전이 있는 게 확인되는 예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 환자는 이제 두 곳 모두 서뮤코자 인베이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환자는 궤양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을 보낼 거기 때문에 조직검사에서 서뮤코자 인베이전이 있다고 나오든 없다고 나오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수술이니까. 그런데 트리키한 경우가 있습니다. 슈퍼피셜 해가지고 ESD를 할까 말까 고민되는 상황에서 조직검사에서 서뮤코자 인베이전이 나오면은요, 바로 수술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조직검사에서 서뮤코자 인베이전이 나와서 수술 보내가지고 그 최종 결과를 보고 아이고 ESD를 해볼 걸 그랬다라고 후회했던 경우는 단 한 예도 없습니다. 반드시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직검사에서 서뮤코자 인베이전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을 보낼 걸 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뭐 아주 많이는 안 나왔네요. 여기가 튜머가 있고요. 아래쪽에 머스큘라리스 뮤코자가 있는데 약간 티큰드 되어 있습니다. 티큰드 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에도 뭔가 티슈들이 잔뜩 있지 않습니까? 잔뜩은 아니지만 작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서뮤코자 인베이전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분명히 머스큘라리스 뮤코자 아래쪽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고요. 이 사람은 서브 세로잘 커넥티브 티슈까지 나왔으니까 T3
이제 AJCC 7판 8판에서는 서브세로스란 T3 아닙니까? 과거에는 T2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T3.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뮤코자 인베이전 SM3. 그러면 요것만 한번 봐볼까요? 보시면 요거 ES하면 안 되겠다. 조직 검사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금방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AGC T3 서브세로잘 커넥티브 티슈, 하나는 SM3. 그래서 EGC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는 거고요. 림프노드가 3번 노드에 포지티브가 있었습니다. 3번 노드는 레서 커버처 노드거든요. 그래서 이 메인 튜머 가까운 곳에서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최근에 경험한 조기위암 두증례, 진행성 위암 두증례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